안녕하십니까.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교무를 맡고 있는 김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예비 고2를 둔 학부모들한테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애들이 10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들어오면 중학교와 다르게 전국연합이라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이 100분이 뭐냐면 수학 30문제를 100분 동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30분 앉아있고 50분 앉아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 즉 과목을 학교에서는 자, 이거 이때 선택할 거니까 자기 원하는 거 선택하세요 하는데 이 부분을 진짜 많이 힘들어합니다. 뭘 선택해야 되지? 이런 자기주도성이 중학교에 대비해서 고등학교 와서는 이 자기주도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꼭 이제 가장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시험의 형태가 가장 다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자기가 선택한 과목이 대입 전형에 평가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선택한 게 내가 고3이 돼서 어떤 서류가 완성됐을 때 대입 전형에서 이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지역에서 그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평가 자료는 그 중학교에서 있는 내신 자료 이런 것만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는 똑같이 이제 교과 내신 점수로만 가는 전형인 교과 전형이 있고 그 세부적인 교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학급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받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수능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학교 내신 시험이 아닌 대입을 위한 수능 전형으로인 정시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교과 말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부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에 대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가까운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디테일이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런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 관련된 활동을 해당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좀 활발히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조금 따져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를 얻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이 만약에 어떤 학교에 오랫동안 어떤 머물면서 공부하는 이런 게 익숙치 않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각 학교마다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절대 강제적으로 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학급의 분위기, 학교의 분위기가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참여가 나는 이게 힘든데 조금 자율적인지 아닌지 그 분위기를 조금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이런 활동적인 어떤 학습을 원하는데 내가 입학하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활동이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어떤 학습의 어떤 형태를 조금 알아보는 것도 그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행학습과 제가 말하고 있는 선행학습이 조금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선행이 집중적으로 학생이 앉아서 100분 동안 어떤 30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100분 동안 30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 전국연합 모의고사거든요. 실제 수능에서 30문제를 100분 동안 앉아서 풀 수 있는 집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겨울방학 동안 문제만 먼저 풀고 내용만 먼저 했다고 해서 과연 그 학생이 100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냐?
10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냐? 그거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중력,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과하지 않으면 학생이 도움된 수준에서는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중학생, 예비 고등학교 학생을 이제 학부모들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 말을 해요. 우리 애는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하고 있고 1학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그 내용을 전부 이해했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진도는 나갔겠죠. 하지만 진도 나간 거랑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나가는 선행학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을 하면 예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영상으로 어떤 그런 공부나 이런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를 앞둔 겨울방학 동안 전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영상을 좀 자제하고 좀 오프라인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프라인 공부라는 건 뭐냐면 독서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독서가 10분, 20분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어떤 이걸 읽고 당연히 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독서한 이후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처음에는 뭐 짤막하게도 좋습니다. 짤막하게 시작해서 어느 순간은 한 페이지까지, 그게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좀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언급했듯이 전국연합이라는 게 바로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언어 영역,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70분, 80분, 뭐 수학은 100분, 이런 것들, 이런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그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다양한 어떤 교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활동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기가 어떤 거에 꽂힌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된 책을 읽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라도 좋습니다. 검색이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어떤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 어떤 그런 습관을 들여두시면 고등학교에 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비 고1 학생과 예비 고1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설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예비 고1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활동들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